명태균 씨도 그렇게 이상한 정치 브로커면 그러면 이게 이준석 대표나 천하람 의원은 왜 다정하게 3명 사진 찍고 새벽에 칠불사 가고 홍미화 신고 근데 거기 사과하라고 누가 합니까? 개혁신당의 당원들이 이준석 천하람 사과하라 합니까? 그렇게 이상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게 명태균 번듯하게 언론사 사장이고 여론조사 기관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정치 나름대로 이게 통찰돼 있고 이러다 보면 이게 그래서 이준석 대표도 만나고 천하람도 만나고 김건희 여사도 통화하고 처음에는 윤석열 대표 통화한 거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이게 소상하게 저는 대통령이 설명할 필요는 있다 봐요. 네. 근데 이걸 뭘 사과합니까? 명태균하고 통화한 게 그래 죽을 죄입니까? 지금 명태균 씨 말을 들어보니까 여론조사를 3억 7천이나 드렸고 대통령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비용은 대통령이 안 내셨고 그리고 나서 그 비용은 돌려받지 않는 대신 김영선 씨가 공천을 받고 그리고 김영선 씨가 세비 9천만 원이나 되는 것을 돌려주고 본인이 이런 것들 보면 김영선 씨나 명태균 씨가 어떤 정치 자금을 기부하거나 혹은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 뇌물을 교부한 거 아닌가 이런 논란들이 법적인 논란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이걸 수사하고 이걸 특검할 경우에는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이고 탄핵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특검 카드를 받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네. 국민들과 지지자들께서 정치 브로커 명모 씨 관련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실망하시고 걱정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죄송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끄는 지금의 국민의힘은 그런 정치 브로커에 끌려다닐 생각 없고 그럴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지금의 우리 당은 지금 문제되는 김영선 전 의원 공천 단칼에 잘라낸 정당입니다.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솔직하고 소상하게 밝히고 사과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법 다루는 삶을 살아왔잖아요. 이번 사안의 경우에 적어도 지금은 국민들께 법리를 먼저 앞세울 때는 아닙니다. 국민들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말씀은 전혀 다른 걸 겁니다.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참모진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쇄신하고 심기일전을 위한 과감한 쇄신 개각을 단행해야 합니다. 네, 이승훈 위원장님 굉장히 긴 한동훈 대표의 얘기를 듣고 왔는데 굉장히 좀 수위가 센 것 같습니다. 이 사과를 비롯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법리를 따질 게 아니라 국민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해야 된다. 어떻게 되셨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원론적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네. 뭐 국민들께 사과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필요한 조치를 뭘로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셨어야 되는데 더 구체적이었어야 된다. 그렇죠. 너무 두리뭉실하게 넘어갔다. 국민들은 지금 뭐 사과를 원하지 않아요. 사과를 원하지 않고 의혹 규명을 원하는 것인데 지금 특검밖에 없잖아요. 카드가. 그러면은 특검을 전격적으로 받아들이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셨어야 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네. 너무 돌았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명태균 씨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왜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를 안 받았고 제대로 조치를 못해서 대통령 자격이 없다. 이런 녹취가 나왔잖아요. 지금은 야당과 여당과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서 그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왜 명태균 씨 말을 안 들으면 대통령 자격이 없는 것인데 지금 왜 국민의 말을 안 듣고 있는지 좀 국민들은 한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서정욱 변호사님, 이 정도면 제가 들었던 한동훈 대표의 어떤 대통령실을 향한 어떤 메시지 중에 가장 좀 수위가 높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승훈 위원장은 그것도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네요. 근데 저는 이걸요. 네, 지금 기준으로 이제 그 명태균 씨나 김영선 의원을 평가하면 안 돼요. 그 당시 보궐선거로 가보면요. 예, 김영선 의원이 단칼에 공천을 잘라낼 정도로 부족한 사람입니까? 그 당시에 사선 의원에 네, 여성 의원에 그렇잖아요. 서울법대 나와서 변호사에 아니 김영선 보궐선거 공천이 그렇게 단칼에 공천 깜도 안 되는 사람으로 이렇게 잘라낼 사람입니까? 지금은 그 이후에 뭐 김영선의 수족관에 물도 마시고 지금 명태균 씨 녹취록이 나오니까 좀 이게 이상한 사람으로 저런 분이 무슨 오선이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제 말은 그 당시로 보면 그런 게 아니고요. 보다 냉철하게 보면 사과할 내용까지 아니다는 취지 말씀이신 건가요? 김영선 의원도 그렇게 못 오가면 안 되고요. 네. 한 사람 인격을 그다음에 명태균 씨도 그렇게 이상한 정치 브로커면 그러면 이게 이준석 대표나 천하람 의원은 왜 다정하게 3명 사진 찍고 새벽에 칠불사 가고 홍미화 신고 근데 거기 사과하라고 누가 합니까? 개혁신당의 당원들이 이준석 천하람 사과하라 합니까? 그렇게 이상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게 명태균 번듯하게 언론사 사장이고 여론조사 기관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정치 나름대로 이게 통찰도 있고 이러다 보면 이게 그래서 이준석 대표도 만나고 천하람도 만나고 김건희 여사도 통화하고 처음에는 윤석열 대표 통화한 거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이게 소상하게 저는 대통령이 설명할 필요는 있다 봐요. 네. 근데 이걸 뭘 사과합니까? 명태균하고 통화한 게 그래 죽을 죄입니까? 아, 그럼 사과는 아니 소상히 설명할 정도의 시간은 그 마련하면 설명을 좋겠다는 해주면 되는 거지 말씀이죠. 국민들께. 예. 그게 대통령이 뭘 잘못했냐고. 처음에는 이게 그래 통화 좀 하고 접촉을 하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약간 과장이 심한 사람이네. 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이게 관계를 끊었다고 강혜경 씨가 그랬잖아요. 강혜경 씨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관계를 끊었다고. 제 말은 이게 뭐 사과까지 이게 대통령이 할 일입니까? 그냥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면 되는 거죠.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이제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있는데 그런 자리를 대통령이 마련해서 설명한 자리를 만들 필요는 있겠다는 어떤 동의하시는 지금 부분입니까? 이게 가짜뉴스 유언비어가 막 이게 판치고 있으니 예. 이걸 이게 분명히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거 소상하게 팩트대로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 사과할 일은 아니다. 마치 이게 명태균하고 전화한 게 다 잘못이면 그 당시에 정치인들 중에 명태균하고 통화하거나 안 만난 정치인이 몇 명이 있습니까? 한 20, 30명은 만났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범죄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조금 전에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 여사가 대외 활동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최고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도 마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과 영부인이 정치 브로커와 소통한 녹음과 문자가 공개된 것은 그 자체로 국민들께 대단히 죄송스러운 일입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력 정치인들이 정치 브로커에 휘둘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국민들을 크게 실망시켜드렸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즉시 대외 활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예방하기 위해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절차를 즉시 진행해야 하는 것은 이제 너무 당연합니다. 네, 예전에 듣기로는 한동훈 대표가 김 여사 관련해서는 국민 눈높이 수준에 좀 맞추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된다. 뭐 발언을 그 정도 선으로 이어갔던 걸로 생각을 하는데 이승훈 부위원장님 굉장히 이번 발언도 김 여사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제가 봐서는 별로 센 발언이 아니거든요. 이것도 센 게 아닙니까? 네, 앵커님이 좀 세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지금 김건희 여사가 대외 활동할 수 있습니까? 대외 활동만 하면 국민들이 분노에 차 있는데 대외 활동은 어차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한동훈 대표가 답을 알고 있는데 자꾸 좀 돌아가는 게 조금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대통령께서 인적 쇄신은 거부하고 계시고요. 의혹 해명인데 최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을 해야 되는데 지금 명태균 씨 말을 들어보니까 여론조사를 3억 7천이나 드렸고 대통령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비용은 대통령이 안 내셨고 그리고 나서 그 비용은 돌려받지 않는 대신 김영선 씨가 공천을 받고 그리고 김영선 씨가 세비 9천만 원이나 되는 것을 돌려주고 본인이 이런 것들 보면 김영선 씨나 명태균 씨가 어떤 정치 자금을 기부하거나 혹은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 뇌물을 교부한 거 아닌가 이런 논란들이 법적인 논란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이걸 수사하고 이걸 특검할 경우에는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이고 탄핵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특검 카드를 받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네. 결국에는 특검 카드를 받지 않으면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셨잖아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범인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본인이 갖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한동훈 대표도 큰 소리는 쳤습니다만 결국에는 특검 카드를 받지 못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앞으로 장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것인데 결국에는 국민 앞에 본인이 말한 것과 같이 솔직해지고 단호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특검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국민을 설득할 방법은 없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말씀만 듣다 보면 이 한동훈 대표가 이러지도 저러지 못한 상황에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서 변호사님 이
지난주 말이었나요? 주말 거의 다 돼서 여권 중진들이 이제 당정이 대통령과 한 대표가 한 목소리로 같이 가야 된다고 하는 상황에서 한 대표가 오늘같이 좀 수위 높은 발언을 이어가서 계속 하는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과 한 대표가 각자 길을 가겠다는, 특히 한 대표는 더 각자 내 길을 가겠다는 입장이 더 뚜렷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지금 자막에 보면 네. 정치 브로커하고 이게 통한 것만 가지고 되게 그 죄송하다는데 네. 정치 완전히 브로커인 줄 알고 그래 했겠습니까? 그때 접촉했던 의원들이 얼마나 많아요. 김종인 위원장을 정치 아버지라 한다잖아요. 이준석 대표 천하람부터 또 국민의힘 쪽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의원들이 다 그 어떻게 사람 처음 봐서 이게 브로커인지 네. 여론조사 사장인지 언론사 사장인지 어떻게 압니까? 지금 녹취록 이게 보고 판단할 게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 네. 더 심한 거는 이게 지금 김건희 여사가 대외 활동을 이게 전면 중단하려 하는데 지금 대외 활동을 하는 게 뭐 있습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 기억에 제가 기억에는 이제 그 마포대교 한번 자살 예방 캠페인 한번 갔다 온 거 외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대외 활동하는 것도 없는데 뭘 더 이게 전면 중단하면 아니 외교 활동까지 다 중단하라는 겁니까? 이게 나라 망신도 유분수지 말이 되겠습니까? 외국 정상이 부부가 정상회담 하는데 우리나라 아무것도 아닌 사회로 영부인이 없으면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국내 활동 어떤 있을 만한 사안에 대해서 뭐 방지 차원에서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국내 활동이 그러니까 최근에 행보하는 게 뭐 있냐고 마포대교 외에 뭐가 있냐고요. 옛날에 김정숙 여사는요. 네. 화성 소방서에 가가지고 1층부터 2층까지 다 소방관들 도열시켜놨고요. 관등 성명되고 이랬습니다. 그럼 그거는 뭐라고 할 겁니까? 아니 마포대에 가가지고 뭐 이게 지시하는 듯한 모습 가지고 뭐라는데 그럼 김정숙 여사가 화성 소방서는 그 사진 한번 보십시오. 이런 걸 한동훈 대표는 비판해야지. 아니 아무 활동도 지금 살다 안 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보기에 전면 중단하라? 그럼 이게 외교 활동도 중단하라는 건지 뭐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네. 말씀 듣다 보면 이 정부 여당이요, 이 명태균발 태풍에 휘말린 듯한 그런 모습도 볼 수 있는데 민주당이요, 명태균 씨의 새로운 녹취를 또 공개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 윤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22년 6월에 녹취된 것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 얘기도 듣고 계속 얘기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전화로 통화 아직도 하고요. 저 대통령은 자기가 그거 안 한 사람은 안 봤죠. 그리고 김건희 사모는 원래 전화가 세대예요. 비밀 전화가 따로 있죠. 급하게 할 때. 아침에도 내 대통령한테 그 김영선 의원 내가 영상 편집했더라니까 그 영상 내가 편집했거든. 앞에 그 사진 하나 넣고 근데 고생했다고 축하한다고. 네, 지난번 녹취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취임 전날에 했던 거고 뭐 좋게 그냥 얘기해 준 것일 뿐이다라고 하면서 명 씨와는 이제 취임 이후에는 대통령실이 통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도 서 변호사한테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재작년입니다. 재작년 6월이면은 대통령 신분으로서 통화를 했다 이런 주장인데 명 씨의 얘기를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 건지 좀 아직도 좀 가물가물합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이제 그 뭐 강혜경 씨 말은 믿을 거 아니에요. 우리 그 야당도 강혜경 씨는 공익신고자라면서 뭐 노영희 변호사도 붙여주고 강혜경 씨 말은 믿을 거 아니에요. 네. 민주당도 강혜경 씨가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대선 이후에 대통령과는 관계가 명태균 씨가 끊어진 걸로 이게 강혜경 씨가 진술하고 있잖아요. 제 말은 전화라는 거는 게 그 신뢰나 모든 게 파탄 관계 끊어지도 전화가 한 번씩 오다 보면 이게 그 한두 번 전화는 뭐 바로 직후까지는 받을 수 있겠죠. 6월 달이면 바로 직후잖아요. 예. 5월 달이고. 5월에 취임식 했으니까. 따라서 저는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부터 이게 사실상 명태균 씨와 신뢰관계나 믿음 이거는 이게 끝났다, 파탄됐다. 네. 이거는 이제 그 강혜경 씨가 이미 정언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뭐 한두 번 이게 통화가 됐냐 안 됐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이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거짓말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이게 명태균 씨가 다 통화 내역은 이게 녹음된 걸 다 알고 있는데 네. 금방 공개될 걸 통화 안 했다고 이게 거짓말 하겠습니까? 그보다는 기억력에 실제 대통령 되고 나서는 관계 끝났고 사실상 이게 수많은 전화 오다 보면 그 전에 한두 뭐, 번은 네. 이게 기억 못할 수가 있죠. 본선 이전 경선 다음에 뭐 미국 대선 본선 이전에 좀 박절했다 이런 얘기여서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야라고 지금 보는 시각이 있어서 질문을 더 드린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네. 이게 그 신뢰는 끝났고요. 대통령이 그 고의로 허위로 해명할 이유도 없잖아요. 왜 통화 상대가 들고 있는데 네. 굳이 거짓말하면 이게 금방 들통날 텐데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저는 단지 그 기억의 오류에 의해서 그 이후에 몇 번 더 통화했을 수는 있겠는데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명태균 씨하고 대통령하고 그 신뢰가 이미
끝났다는 거는 강혜경 씨가 정언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승훈 부위원장님은 뭐 쭉 말씀 들으셨는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이 상황들. 그러니까 어떻게 국민들 저희가 이해해야 하는지. 그렇죠. 국민들은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통령실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거든요.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의 기억이 잘 안 난다라고 하면 대통령실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명태균 씨와의 관계를 어느 시점에서 끊었다라고 해명을 하면 되는 것인데 경선 이후에 통화한 적이 없다고 그랬는데 통화했고 또 당선 이후에 또 통화한 적이 없다. 취임 이후에 통화한 적이 없다 했는데 취임 이후에도 뭐 연락을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명태균 씨 이 녹음을 보면 2022년 6월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을 예상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녹음을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을 가능성은 없거든요. 근데 2022년 6월에도 대통령에게 메시지도 보내고 영상 편집한 것도 보내고 축하한다, 고생했다 이런 메시지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박절하게 끊은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연락을 했다는 것인데 대통령실의 해명은 완전히 거짓으로밖에 안 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실이 지금 문제가 많다. 대통령께서 하는 말을 그대로 그냥 전달할 뿐이지 대통령실이 정무적으로 대통령님 이 말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고 잘못할 경우에는 국민들의 반감을 살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이런 절차들이 필요한데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입만 바라보고 있을 뿐이지 누구 하나 뭐라고 말을 못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대통령의 권위도 추락을 하고 대통령의 부인도 추락하고 대통령실까지 추락하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너무 보호하고 있는 검찰의 권위마도 추락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국정동력이 없고 무정부 상태가 돼버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 심각한 상황이고요. 이걸 해결할 방법은 한동훈 대표 말처럼 솔직하고 진솔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잘못이 없다라고 한다면 특검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거든요. 이 네.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지금 뭐 국정동력을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